싫어.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한 날인데 국민의힘 취재, 대통령실 취재 잘해 오셨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유, 기대가 큽니다. 네. 모든 걸 다 바꿔 사람도 다 바꿔 어디서 다 바꿔 세상을 다 바꿔 안드로메다 의총 같았습니다. 안드로메다였다. 사구총장 선거였으면 이겼을 거라던가 대통령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공격하지 말라던가 믿고 싶지 않지만 부정선거라던가 솔직히 눈앞이 좀 캄캄해졌고요. 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 김기현 대표가 버티기 힘들 것이다. 비대위로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네. 그 예측은 다 빗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 시즌2로 가는 네. 것 같은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김기현 대표는 그만둘 생각이 1도 없다. 네. 예.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 끝까지 순항하겠다. 뭐 이런 뜻을 강력하게 피력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계 은퇴 D-187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는데 네. 승리의 전망이 매우 어둡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비유하자면 밥을 많이 먹으면 배부르다. 예.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프다. 이런 것처럼 내년 총선에서 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정계 은퇴예요. 정치 생명 끝나요. 그냥 네. 당연한 얘기를 뭐 이렇게 각오를 밝히셨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네. 이분이 당대표 선거 전에는 나 내년 총선에 지면 내가 태평양에 빠져 죽을게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진짜 태평양에 빠져 죽으시겠냐고요. 네. 그냥 알겠습니다. 하는 얘기 너무 심각하게 네. 받아들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임명직 당직자가 이제 사퇴를 하고 새롭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라 이걸 해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공천 실무를 담당할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을 네. 임명했던데 이 상황을 행간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내 상황을 좀 더 잘 알고 계신 장 소장님. 윤핵관 빼고 윤핵관 넣기.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윤핵관을 빼고요. 덜 알려진 윤핵관을 집어넣었다. 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정책위 의장이 뭐 유이동 의원이야, 뭐 유승민 개 이렇게 됐지만 지난 대선 과정 중에요. 국민의힘의 정책위장을 이미 했어요. 4개월 동안.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이 사람이 다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수행 단장을 했고 함경우, 김성원 이 두 뭐 한 명은 당협위원장, 한 분은 의원인데 경선 캠프가 처음 구성이 됐을 때 그때 처음부터 합류했던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에요. 실무의 네. 윤핵관. 그리고 윤희석 전 강동갑 당협위원장. 이분도 처음에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2달 동안 밀착 수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진짜 정말 덜 유명하지만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그런 사람들이었다. 네. 그래서 윤핵관 중에 윤핵관. 좀 그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친윤이 빠지고 네. 덜 유명한 친윤이 들어갔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도로 영남당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하려면 수도권의 전진 배치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121개 가운데 다수 의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싹 다 영남입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당의 한계를 넘어서기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또 마련이 됐다. 그러니까 수도권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분위기로 총선 돌파 가능할까 어렵지 않나라는 네. 전망도 생기고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뭐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를 인용하면서 장서희 배우가
점만 붙이고 다시 나온 거하고 같다 이런 평가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영남 지역당의 한계를 넘기 매우 어렵다라는 네. 전망이 근데 제가 나옵니다. 좀 면면히 좀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네. 현재 저희 뇌피셜이에요. 네. 함경우 광주 당협위원장 그리고 윤희석 그 선임 대변인 그리고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 이 세 분 다 장제원 의원하고 상당히 친밀해요. 오. 그래서 이번에 인선에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좀 관여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원래 사무총장 박대출 의원 시키려고 했잖아요. 박대출 의원도 정책위의장, 전 정책위의장도 상당히 장제원 의원하고 가깝습니다. 오늘 이렇게 박대출 전 정책위의장이 사무총장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있었지만 그렇죠. 돌려막기라는 어떤 그런 얘기 속에 예, 발표 직전에 이제 이만희 의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게 발표 직전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좀 네. 입김이 강한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내피셜입니다. 순전히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 보궐선거를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 의한 보궐선거로 성격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임명직이 떠났습니다. 국민의힘의 네, 임명직들이 당직자들이. 근데 우리 장성철 소장님 말에 의하면 네. 새로운 또 신윤이 들어왔다. 네. 이걸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뭐 어떻게 뭐 사무총장이나 아니면은 뭐 여의도 연구원장 수도권에서 시킬 사람이 네. 특별히 없어요. 아, 마땅치가 않습니까? 마땅치가 않아요. 아. 그리고 내년 총선 공천을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그냥 당에서 알아서 해. 우리 대통령실은 관여 안 할게.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는 분들이 네. 공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사무총장, 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이런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죠. 네. 근데 당내에서도 왜 수도권 선거 감수성, 수도권 선거에서 잘 아는 사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은 경상북도 영천 청도 네, 지금 TK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만희 의원도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친윤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수도권보다는 역시 국민의힘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대통령의 판단, 대통령실의 입장 이걸 가장 중요한 인선 기준으로 놓고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친윤 강화 노선을 버리지 않는다. 네. 계속 지속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참패 이후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조금 바뀌는 기류가 보이긴 합니다. 그동안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었는데 네. 따뜻한 국정으로 입장을 좀 바꾸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동안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당정이 함께 고쳐나가는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청년, 중소기업 이런 등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 또한 야당과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도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기현 대표 교체론과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확실하게 명토 박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취재를 했는데요. 네. 앞으로 민주당은 노조법, 방송법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여당에게 협조를 요구할 방침이다라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런 개혁 입법들에 대해서 얼마나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앞으로 대통령실만 쳐다보지 말고 국민 쳐다봐라. 그리고 대통령실에 쓴소리도 좀 해라. 이런 주문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 그대로 믿으면 아마 그 사람은 공천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뭔가 새롭게 체제를 정비하면서 수평적 관계, 할 말은 하는 여당 이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럼 아마 쫓겨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저기 내년 총선 공천은 저희 당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 경선해가지고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라든지 아니면 대통령님 요즘에 저희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좀 하시죠. 국민과의 소통. 네, 라든지 지금 국감 과정 중에서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악재는 떨고 가야 됩니다. 네. 이거 국조하시죠. 아니면 특검 해가지고 미리미리 이거 정리하시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밥 많이 먹으면 배부르다. 그냥 당연히 원론적으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저는 장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정치가 가면 정말 희망이 없는 정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하시면서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 방향이 저런 방식으로 귀착되면 아무런 희망도 뭐 국민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되는 일 아무것도 없다. 그럼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런데-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한 예. 말씀 주세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아니 오늘 근데 대통령께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정부 건국 수립 이후에 최초로 네. 수석 비서관 회의를 야외에서 했어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앞으로 소통을 하겠다라든지 다른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상징적인 변화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지켜보시죠. 예. 근데 보여주기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내실 있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아이 지금 하루 됐잖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좀 지켜보세요. 도어 내일부터. 스태핑이라도 먼저 시작을 좀 하면서 바뀔 변화된 거예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자기 선거 그것도 예측 못하는 마이너스 3선인 이준석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해서 갑자기 도사급으로 취급받는 모습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의 입문에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은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네. 안철수 의원, 네.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아주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석까지. 와, 네, 예. 당 윤리위에 제명해야 한다고 제소까지 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 내부에서는 저희도 잘 모르겠으니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봐라 라고 해서 제가 오전부터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누구 전화기요? 안철수 대표 안철수 전화. 의원이요? 네, 네. 전화가 꺼져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국감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주변을 좀 더 좀 확장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대선 캠프 시절에 이제 정무라인에서 활동했던 분인데 지금 최측근을 포함해서 메시지와 정무라인이 전체가 비어 있다.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매일매일 일상 업무를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진들이 아니라 이를테면 안철수 의원이 대선 후보급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뭐 정책을 이야기하거나 정치 노선을 얘기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전략적 판단 속에서 하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혼자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그 캠프 정무라인 캠프 관계자조차도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신 것 같다. 지금 이준석 대표를 나무랄 때가 아니지 않냐. 저게 문제여서 이준석 대표 때문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패배한 것이 아닌데 네. 엉뚱한 데다 지금 화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분노, 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오늘 근데 놀리시면 저녁 뭐 드셨어요? 아니, 오늘 좀 평소랑 좀 다르셨어. 네. 꼬리곰탕 먹고 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나 안철수 때문에 진 거 아니다.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싫어하시지 않느냐. 내가 이준석 대표 혼내주겠다. 그러니까 나 험지 보내지 말고 분담갑 공천 줘라. 이런 항변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철수 대표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당이 지금 위기잖아요. 네. 지금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졌어요. 큰 표 차이로. 그러면 국민의힘의 큰 정치인이고 대선 후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먼저 나서서 반성하고 네. 당원들 위로하고 그리고 본인이 나서서 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수도권 험지에 나가겠다. 나를 총선 승리의 도구로 선봉장으로 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큰 정치인의 모습이고 대권 후보의 모습이지 안철수 싫어하니까 나 안철수 제명시키겠습니다. 연판장 돌리겠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소장님 약간 지금 좀 자중해 주세요. 댓글창에 지금 성대모사 하지 말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시라는 게 지금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조금만. 그리고 근데 좀 너무 이번 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으로 네.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의원을 지목하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저도 저는.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네,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지레 짐작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나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격앙된 뉘앙스로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바로 꼬리를 물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을 향해 가감없는 쓴소리를 던진 현장 가보시죠. 가수 토이가 했던 스케치북이라는 노랫말을 인용합니다. 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내내 빨간 옷을 입고 맞춰 입고 강서구에서 회식을 한 다음에 보고서에 그 실적을 보고하라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이런 민생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했어야 했고 논쟁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거의 결과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대통령실 관계자의 성의 없는 익명 인터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여당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180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값지게 보낸다면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눈물의 기자회견. 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라고 아주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보수정당의 노선이라는 게 있고 보수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해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하는데 본인 스스로 일조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당내 이론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지난 1년 5개월간 진행된 과정을 볼 때 좋은 평가가 안 나오니까 그에 대한 어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방향을 바꿔야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기자회견을 오늘 연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조금 취재를 해봤더니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일요일 날 의원총회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그 현장에 있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국회의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이번 선거 관련해서 대통령 책임을 지적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냐. 너무 분개를 했다는 것이고요. 네. 안 되겠다.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입장을 밝혀야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네. 하필이면 안철수 의원이 월요일 날 오전 10시 40분에 소통관에 기자회견이 잡혀 있고 네. 11시 20분 이렇게 비어 있었답니다. 아. 네, 그래서 11시를 할까 11시 20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안철수 대표하고 만나는 것은 좀 피해야겠다라고 판단해서 11시 20분으로 바꿨다는 건데요. 네. 안철수 반박용이냐? 그랬더니 일도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고려가 있었다는 것을 좀 알아달라라고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시간적 고려는 있었지만 네. 뭐 메시지상으로는 뭐 그걸 화답하는 그렇죠. 그런 모양새는 아니었던 것 아니었죠. 같습니다. 예. 네.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저는 이별할 결심을 한 거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별할 결심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본인이 당대표 하면서 치렀던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본인이 쫓겨났을 때, 그리고 쫓겨난 이후에 국민의힘이 행해진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좀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 아까 저희 이준석 대표랑 통화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냥 그걸 보면서 그냥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질 때 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하면서 오. 감정적으로 좀 복받치지 않았느냐.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아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별할 결심이라 함은 네. 탈당, 뭐 신당,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랑 어떤 교감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내년도에 이제 6월 달에 이준석 대표가 본회의장 안에서 앉아 있는 것과 우리 더 라이브 여기에 나와가지고 그때도 그냥 지금 총선 이 승패를 또 얘기를 하고 어떤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 어떻게 갈까요? 이런 것을 평론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본회의장 안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정치를 바꾼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준석 대표에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본회의장에 있다가 여기 와서 앉아도 돼요. 아니 근데 본회의장 국회의원직이 예. 네. 주된 임무가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꼭 뺏지다는 지름길로 가시라 네. 이렇게 항상 조언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판단은 이제 어떻게 할지 봐야죠. 근데 저는 그냥 오늘 저 눈물의 의미를 헤어질 결심, 이별할 결심 그게 헤어질 아닌가. 결심. 용산 또는 당 지도부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안으려는 아유, 노력은 택도 앞으로도 없는 거죠? 아이, 앞으로도 없고 전에도 없었고 네. 현재도 없어요. 아, 그래서 이준석 대표 아마 11월 달부터는 뭔가 다른 일들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는 것도 네.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네.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런 다른 일을 얘기는 할것 상당히 교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아니, 저희 그냥 느낌이에요. 저희 느낌. 저는 제 뇌피셜로만 얘기해요. 근데 네. 저 정보가 없어요. 그동안 상당히 많이 틀린 걸 알고 계시죠? 아이, 그럼요. 아, 예. 틀려요.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그 일각에서는 보궐선거 관련해서 네. 핵심 책임자는 다 비껴서 있고 주변인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 둘이의 싸움 이거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의문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본질로 들어가야 되고 비본질적인 이슈에 천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네. 사실 이 보궐선거의 큰 책임은 사실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공천 과정을 쭉 놓고 볼 때. 네. 그런데 아무 일 없는 척 그리고 나는 아무 개입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 이 점을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당에 계시는 분들이 먹고 살만한가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은 안 하고 민생 걱정 안 하고 그냥 서로 자기네들끼리 공격하고 누가 공천하네 마네 뭐 우리 윤핵관이 들어가네 마네 이러한 한가한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저도 이제 보수 쪽의 입장에서 네. 계속 활동을 해왔었는데 현재의 모습은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네. 제가 정말 대신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체로 예측이 틀리시니까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 예측 반대로 하시면은 네. 결과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펠레세요? 네. 펠레. 그 김기현 지도부 네. 총선 전까지 지속 가능한가요?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별 의미가 없는 지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말씀을 왜요? 아니 저의 생각을 얘기하라고 하는 거 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이제 의미가 없는 지도부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어떠한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네. 본인들의 공천권을 위협을 하거나 아. 아니면 저 체제로 치르면은 총선 승리할 수 있거나 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관리자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걸 이제 국감 끝나고 이제 정기국회 끝날 때쯤 되면 총선 기획단 띄우고 뭐 공천관리위원회 띄워가지고 급속도로 공천, 총선 시즌으로 되돌리면은 그냥 김기현 당대표는 뒤로 물러서고 공관위원장 그리고 선대위원장이 아마 국민의힘의 얼굴로서 국민들께 선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